이번에 맥미니 M4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같이 출시한 아이맥 M4는 누가 살까요? 안녕하세요, 금타치입니다. 이번에 M4 칩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애플 제품에 탑재가 되었어요. 가장 이슈가 된 건 아무래도 외형이 변한,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진 맥미니인데, 사실 이렇게 아이맥도 출시가 되었단 말이죠. 아이맥만의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잘 안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아이맥 사랑합니다. 웬만한 작업에선 아이맥을 다 쓰고 있는데요. 오늘은 리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외관을 볼 텐데요. 저는 이전 세대인 M3도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같이 변화된 점도 보여드릴게요. 자, 깔끔하죠. 우선은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에 아래쪽에 에메랄드 녹색, 저는 녹색입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은 조금 진해요. 지금 이제 노출이 좀 안 맞아서 너무 밝아 보이는데, 뒤집으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죠.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너무 예쁘죠. 우선 이렇게 틸트라고 하나요?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게 되고 뭔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양옆은 안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불 안 들어와요.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안 들어왔고, 중요한 거 이쪽에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여기 포트를 보면 자, 이렇게 4개의 포트가 있는데 이게 썬더볼트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 번개 표시가 없습니다. 이유는 그냥 이거 4개가 다 썬더볼트예요. 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썬더볼트랑 썬더볼트 아닌 애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표시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이거 썬더볼트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얘 다 썬더볼트이고요. 왜 이렇게 어둡지? 이 옆면에 이어폰 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뒤쪽에 있지 않고 옆에 있어서 음악 듣기가 조금 편한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, 이게 이번에 M4에서 되게 좋아진 게 있습니다. 데스크 뷰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찍는, 이렇게 손을 하면 요 위에서 나오게 이렇게 찍는 이런 항공뷰를 잘 찍을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들어간 카메라입니다. 이거 리뷰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화상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기 같은 거 아니면 강의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, 이거 말들 많았던 이 애플 그 액정 닦는 천이 들어있어요. 이게 나노 텍스처 옵션이라서 들어있는지 그냥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네요. 이거 진짜 잘 닦여요. 자, 외관은 요만큼 보도록 할게요. 다음은 모니터 이야기입니다. 아무래도 이 맥미니는 모니터도 사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 다 사야 되는데, 아까 봤듯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파는 거잖아요. 이게 굉장히 편한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모니터, 이 액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크기의 경우에는 24인치입니다. 생각보다 좀 작죠. 예전에는 21.5인치 아니면 27인치 이렇게 두 개로 나왔는데, 이제 아예 24인치로 고정이 되면서 누구는 굉장히 작다, 누구는 괜찮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 24인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, 많은 분들이 큰 화면을 선호하긴 하지만 모든 분이 다 큰 화면을 선호하는 건 아니죠. 특히 이렇게 공간이 작은, 저야 이제 사무실 넓으니까 막 이렇게 넓게 쓰지만,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무실, 뭐 공유 오피스, 그리고 저도 집에 가면 제 방은 되게 작거든요. 한 3평? 4평 정도 되는데, 그 안에서는 차라리 작은 컴퓨터가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되게 가까이 있는데 32인치다. 진짜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특히 레이징이라는 단어 아시죠? 저는 아이맥 24를 되게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얘로 사용하다가 뭐 이제 좀 맥미니나 맥 스튜디오를 쓰려고 이렇게 32인치 모니터로 딱 가면은 좀 거부감부터 들어요. 왜냐면 너무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합니다. 물론 조금 사용하면 괜찮아지겠지만, 쓰던 사람은 자기가 쓰던 인치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좀 편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만약에 24인치를 계속 쓰다 보면은 뭐 화면에 작은 거, 불편함 이런 거는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게다가 화질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, 얘는 4.5K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7인치나 32인치의 4K 그 모니터보다 좀 더 집약적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. 게다가 글레어 패널이에요. 그 이야기는 쨍 하면서 선명하면서 굉장히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32인치의 흐림 형통함보다 아이맥 24인치의 선명함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.
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,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깡통 말고 10코어 CPU부터는 나노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용을 안 해보다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거든요. 와, 너무 좋아요. 사실 제가 4.5K 24인치 뭐 하면 너무나 글레어 패널 쨍하고 좋다 하지만 눈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상쇄할 정도로 이런 쨍함이 좋아서 사용을 한 건데 이번에 가져온 M4 같은 경우에는 나노 텍스처가 들어간 제품이란 거예요.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뭔가 비침이 하나도 없고 선명함은 거의 그대로. 근데 이제 약간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자글자글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이 눈부심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에 약간의 자글자글함은 참을 수 있어요.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티가 안 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나노 텍스처가 이제 30만 원의 옵션인데 이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눈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.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30만 원 주고 이걸 꼭 올려야 되나 했는데 한번 보세요.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나노 텍스처도 굉장히 좋다는 점. 자, 다음은 성능 이야기를 해봐야겠죠. 제가 보통 성능을 할 때 러프하게 그 파이널 컷 프로젝트 렌더링 시간을 비교를 하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하는 영상, 그러니까 이제 4K 기준으로 소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한 10분 안팎으로 만들면서 효과 넣고 자막 넣고 컬러 그레이딩 좀 하고 뭐 수음 좀 만지고 하는 정도에서 작업은 전혀 문제 없었고요, 둘 다. 그 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에는 사실 성능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긱벤치나 이런 거 보니까 한 20% 또 한 25%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티가 안 나요. 티가 안 나서 제가 보기에 M3 사용하는 분들이 굳이 M4 넘어갈 이유는 사실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외관도 거의 비슷하고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하드한 작업이 들어가면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이 맥미니 대비 괜찮은 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데스크 테리어로 너무 예쁩니다. 이 맥미니 사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. 저 이거 너무 좋아요. 그냥 올인원 PC 이거 하나만으로도 데스크 테리어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니터의 화질 부분은 정말 비싼 거, 뭐 맥스튜디오 산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급이 아니기는 한데 웬만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모니터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. 너무 좋아요. 특히 나노 텍스처 넣으면 눈도 안 부시고 선명하고, 그리고 그 외에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뭐 맥미니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은 없죠. 예쁜 게 짱이니까 아이맥은 무조건 예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단점도 이야기해 보면 우선 화면이 작다는 거,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보조 모니터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.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 좀 불편해서 잘 안 쓰는데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메인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메인을 보기에는 또 보조 모니터를 좀 큰 걸로 써서 메인으로 쓰더라도 문제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럴 거면 예사니까. 그래서 저는 요 작은 화면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안 사야죠. 뭐 선택지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장단점을 봤으니까 누구에게 추천하느냐? 첫 번째는 내 작업 공간이 좁은 사람들, 그래서 아이맥 하나 딱 놓고 키보드 마우스 놓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쁘기 때문에, 게다가 색깔도 7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올인원에 한 20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사시면 되겠죠. 물론 이제 중고가 말고 신제품 기준입니다. 깡통이 한 200만원 조금 안쪽이고 그 다음에 뭐 올리면 200 초반 정도 되는데, 나는 뭐 그렇게 하드한 작업하지 않고 영상 편집이나 뭐 아니면은 그래픽 작업도 괜찮아요.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썬더볼트 4 SSD 달면 돼요. 노트북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거치해놓고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뭐 없네요.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OS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쁘니까 사라,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. 그만큼 디자인이 한 50%는 되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영상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로직 음악 작업, 그다음에 그래픽 작업, 포토샵 정도는 사진관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, 혹은 뭐 상업 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성능이니까 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3주 정도 얘를 갖다 놓고 사용해 본 결과 야외에서는 맥북 에어 M3 쓰고요,
사무실에서는 요 M4 아이맥을 씁니다. 요 맥미니는 테스트할 때 쓰고 잘 손이 안 가고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이 훨씬 좋기는 하지만 이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이맥 추천드리는 거죠. 자꾸 손이 가니까. 오늘은 코어 수나 램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.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그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맥미니 깡통 사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깡통이 아닌 맥미니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살 거면 아이맥 사세요. 진짜 얘는 예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구매는 제가 쇼핑 탭이나 밑에 더보기에다 넣어 놓을 테니까 최저가 싸게 구매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